안녕하세요. 월가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아림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홍콩 법인 과장과 함께 뉴욕 증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문제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네, 현재 이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이 여전히 기후 상단에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S&P 500의 경우 박스권에 갇혀있는 양상이고요. 나스닥의 경우 특히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 인공지능 반도체 수준 회복 덕분에 현재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노이즈가 한동안 위험자산 가격의 상단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주 미국의 1년물 CDS 프리미엄은 160bp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남미 국가 또는 여타 대형 기업들의 신용 위험도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미국 디폴트의 우려에 단기채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채권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채 10년물은 4.4bp가량 상승하였고 2년물은 6bp가량 상승하면서 4%를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과는 달리 연준 인사들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매파적인 발언이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상황은 좀 어떤가요? 투자자들이 걱정해야 할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지난 16일 부채 한도 협상을 다시 추진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으로는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정부 지출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하느냐로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은 지지층을 감안하여 복지 예산 등을 삭감할 수 없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같은 이유로 세금 인상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 삭감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생생한 대립 상황입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부채 한도 협상 실패에 따른 미 정부 셧다운, 즉 정부 폐쇄와 디폴트 가능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여러 차례 셧다운을 경험한 바는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13년 오바마 정부, 18년 트럼프 정부 때도 해당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폴트를 선언한 적은 없었는데요.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기 전에 항상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해갔고 그래서 과거 패턴을 보면 증시는 셧다운 발생 이후 오히려 이전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재정 지출 삭감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디폴트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조정장이 장기화되는 경우인데요. 2011년 8월 5일 S&P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1940년 이후 처음으로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하였습니다. 당시 이유는 부채 한도 증액, 즉 부채 협상을 잘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갈등이 주된 우려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하였는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약 반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재정 지출 삭감이 진행될 경우에도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좀 더 빠르게 둔화될 수 있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결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된 이후에는 경기 침체 이유가 줄어들 수 있어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시장 안정 이후 경기 침체 이슈로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연내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연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오는 1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 함께 통화정책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연설 일정에서 좀 더 연준의 자세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16일 보고된 몇몇 기사에 따르면 미 연준 위원들은 현재 매타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파엘 브리트 연준 총재는 2024년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하스키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또한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는 선 반영되어 있고, 반면에 연준은 이에 계속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성명이 아닌 만큼 1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토론에서 최근 발표된 물가와 고용 지표에 대한 의견, 그리고 향후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5%로 전달의 4.6%보다는 낮아졌으나 시장이 예상한 4.4%보다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비치는 57.7을 기록하면서 전월의 63.5와 시장 예상치 63을 하회하여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아직 살짝 잡히지 않는 모습이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업종이나 지표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소비 관련된 지표 및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직접 마이너스 0.7% 감소해서 증가세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기업 중에는 홈디포, 타겟, 월마트 등의 유통업체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하반기 경기 연착륙 여부가 고용과 소비에서 결정되는 만큼 유통업체들의 재고 감소 여부와 향후 업황 전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반도체 업황 바닥론과 함께 향후 AI 관련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에 반도체주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5일 동안 4.1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 은행주의 경우에는 여전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 호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마이클 버리가 미 지역은행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의 제니 다이먼 CEO가 위기에 처한 지역은행을 또 인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크게 단언하면서 투자자들의 금융지 수준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3월 초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로 시작된 중소규모 지역은행들의 연쇄 위기 속에서 JP모건은 이달 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아직 불안정한 은행 시스템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며 지역은행들의 금융 건전성을 신뢰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아림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 과장과 함께 뉴욕 증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